자, 우리 19강 우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대표적인 기초적인 모델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했고, 거기서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떠한 그 내용이 필요한가를 좀 봤고요. 오늘은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 이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런 우리 지난번에는 이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fully connected layer,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풋과 아웃풋이 있으면 그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모든 노드들끼리는 서로 다 완벽하게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게 이제 fully connected layer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convolution layer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어떤 레이어로 풀링 레이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fully connected layer, 이런 부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receptive field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convolution layer 때문에 생긴 개념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convolution neural network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다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중에 특별한 형태의 모델,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응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꾸며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데이터를 좀 더 그 많이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CNN이라고 하면 뭐 흔히들 이제 뭐 미국 방송국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컴퓨터 비전 하는 사람들은 CNN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겠어요. 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뭐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그 엑스레이 사진에서 우리 이제 의사가 이 판독하듯이 어떤 특정한 부분을 보고, 아, 이 부분에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어떤 병이 있구나,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그 패턴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뭐 어떤 병인지에 대한 다양한 어떤 클래스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하게 될 텐데,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 인풋 이미지에서 이 엑스레이 영상에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하이 레벨의 어떤 그런 지식들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고, 아, 이게 고양이다, 뭐 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문가의 어떤 그 지식이, 의학적인 지식이 가미돼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비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뉴럴 네트워크로 그런 것들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 우리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어떤 특정한 어떤 그 피처를 뽑는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앞단에서 우리가 설명됐던 그런 어떤 그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커널 혹은 필터라고 하는 것을 이게 적용을 시키면, 예를 들면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는데,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이런 형태의 필터를 쓰면 전체 이미지를 조금 더 이렇게 블러링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런 필터를 쓰면 이미지를 조금 더 이제 샤프하게 만든다. 이런 걸 쓰면 그냥 요 해당되는 픽셀에 1.5배 하니까, 아, 이 픽셀의 인텐시티 값을 1.5배 증가시키니까 좀 더 밝게 된다. 0.5로 하면 좀 어두워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 영상에서 어떤 그 필터 혹은 커널이라고 하는 것을 설계를 하고, 그 설계된 것들 가지고 영상에다가 적용시키면, 그러니까 컨볼루션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의 어떤 이미지, 결과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했잖아요. 요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떠한 형태의 패턴 혹은 어떠한 형태의 컨볼루션 매스크를 쓰면 얘가 엣지를 뽑는 것이 될 것이고,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의미 있는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컨볼루션에서 배울 수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 사람은 이 망막으로 눈을 통해서 어떤 바깥에 있는 어떤 정보들이 망막을 통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우리가 앞에서 뭐 이야기했던 콘과 라드라고 하는 그런 셀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정보들이 쭉 가서 여기서 이제 스테레오로 해서 머지가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저 뒤쪽으로 가서 중간에 이제 뇌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이제 시신경을 거치고 옵틱 헤즈미아라고 하는 것을 거치고, 그 다음에 LGN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레터럴 제니큘레이트 뉴클레스, 이게 어림이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여기 제가 일부러 여기다 다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뇌의 어떤 특정한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실제 그 비전에서 인식하는 모듈까지 가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비주얼 코텍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비주얼 코텍스라고 하는 것까지 도달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이제 비주얼 코텍스가 V1, V2, 뭐 V3, V4 뭐 이런 이제 넘버링을 돼 있는 그런 비주얼 코텍스를 지나고 다시 거꾸로 이게 눈이 이쪽에 있으면 쭉까지 갔다가 다시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쭉 오면서 또 추가적인 어떤 하이 레벨의 어떤 그런 프로세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혹은 이제 뇌과학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연구를 하면서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입력 장면이 있으면 그 장면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레티나, 이 망막에 있는 단순히 이제 어떤 그 빛의 스펙트럼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그런 어떤 센시티비티의 어떤 그런 각 스펙트럼별로, 각 웨이브 랭스별로 어떻게 반응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순한 어떤 그런 셀들이 있지만, 그러한 셀들과 셀들이 어떤 주위에 있는 것과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정보들을 추출하게 되고, 그런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레이어를 거쳐가면서 복잡한 하이 레벨의 어떤 그런 피처들을 뽑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매핑을 시켜가지고 제일 초반에는 뭐 엣지 정보만 뭐 이렇게 아주 로 레벨의 그런 피처들을 뽑고, 그래서 그 피처들을 뽑은 것이 어느 정도 값이 세기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어떤 수직 엣지가 있다, 혹은 또 수평 엣지가 있다, 아니면 또 이제 대각선 엣지가 있다, 이런 어떤 아주 그 픽셀 주위의 로컬한 정보만으로 로 레벨의 어떤 그런 피처들이 뽑히고, 그런 것들이 또 그 다음 레이어 가면서 또 이렇게 이제 좀 더 높은 레벨의 그런 정보들로 이렇게 또 합쳐지고, 뭐 계속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 레이어를 거치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피처들을 뽑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을 그대로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킬 때, 그러면 그런 형태의 피처들을 뽑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설계가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컨볼루션의 그 매스크 혹은 커널의 그 뭐 3x3이면 3x3의 그 값들이 어떤 형태의 조합으로 되면 어떤 형태의 피처를 뽑더라,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있는 그 컨볼루션에 있는 매스크를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라고 보고, 우리가 어떠한 피처를 뽑아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계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학습을 할 때 그런 어떤 매스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의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고, 요 웨이트를 우리 학습한다, 이렇게 이제 개념으로 잡고 우리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다 적용시킨 게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예요.
자,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모든 레이어 특정 노드에는 모든 인풋 노드들과 다 풀리 커넥티드 되어 있지 않고 컨볼루션 매스크라고 하는 애가 영상의 전체를 쭉 슬라이드 윈도잉 하면서 값을 구하고 그 값들이 그 다음 레이어의 특정한 노드의 값으로 결정이 되니까 바로 모든 인풋의 노드들이 하나의 노드에 다 연결되어 있지 않고 로컬하게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3x3의 매스크를 적용시키는 컨볼루션을 생각해 보면 그 컨볼루션의 결과 한 픽셀의 값은 바로 앞단에 있는 레이어에 9개의 픽셀의 값하고 얘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로컬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 되어 있으면 그에 대해서 학습해야 될 웨이트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한 레이어와 한 레이어 사이에 노드의 수가 N1개, N2개 있다면 여기에 있는 중간에 연결되는 웨이트들은 N1 곱하기 N2에 굉장히 많은 어떤 웨이트들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지만 로컬 커넥티비티로 이렇게 로컬하게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만 학습을 하면 된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컨볼루션을 한다는 말은 어떤 특정 3x3에다가 컨볼루션 적용시키고 그래서 값을 구하고 그 다음 픽셀의 결과는 또 동일한 매스크를 그대로 바로 옆에다가 또 적용을 시키니까 이런 그 파라미터가 풀리 커넥티드에서는 모든 웨이트들이 다 다르지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한 레이어 사이에는 그 컨볼루션 매스크라고 하는 그 9개 파라미터를 전부 다 공유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9개만 학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쉐어링 된다. 실제로 우리가 인간의 어떤 메커니즘에서는 옆으로 지나가면서 뉴런들이 서로 연결성이 옆으로 가면서 학습이 되고 또 옆으로 이동돼서 학습이 그렇게 되지 않죠.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어차피 이제 이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요 웨이트가 바로 옆에 있는 레이어에도 다 같이 동일한 값으로 공유한다. 그래서 하나의 매스크에 해당되는 그 웨이트만 가장 옵티멀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매스크가 어떻게 되는가를 학습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레이어를 만들고 또 그 다음 레이어를 만들면 사실은 우리가 컨볼루션에서 적용시켜 보면 바깥에 있는 이 가장 외곽에 있는 픽셀 값들만 컨볼루션 했을 때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패딩을 해가지고 조금 더 넓게 해야지 원래 레졸루션으로 동일하게 컨볼루션을 그대로 레졸루션을 동일하게 만들죠.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런 걸 없다면 약간의 어떤 레졸루션이 떨어지기는 떨어지지만 바깥에 있는 외곽에서만 그렇게 떨어지고 그대로 레졸루션이 그대로 연결돼요. 그래서 컨볼루션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 이미지가 동일한 레졸루션의 영상이 만들어지니까 그럼 그걸 그대로 또 그대로 이어지고 하면 결국 여러 개의 레이어를 거치더라도 우리가 앱스트랙트된 어떤 압축된 정보들은 없고 그냥 레졸루션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럼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피처를 뽑았다고 하면 그 피처를 가지고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든 아니면 리그레이션을 하든 뭔가를 함에 있어서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풀링 혹은 섭샘플링이라고 해가지고 레졸루션을 점점 줄여뜨려서 우리가 앞에서 가우시안 피라미드처럼 뭔가 컨볼루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영상의 레졸루션을 팍 떨어뜨리고 또 컨볼루션하고 또 이게 레졸루션을 팍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압축된 형태의 뭔가의 정보들을 계속 모아가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의미의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CNN은 크게 세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캐릭터리스틱이 로컬 커넥티비티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쉐어링한다. 그 다음에 이제 풀링과 섭샘플링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 가지고 레졸루션을 점점점 떨어뜨려서 우리가 압축된 정보들을 뽑아낸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들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뭐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그 퍼셉트론이 가지고 있는 풀리 커넥트 되어 있는 그런 웨이트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몇 바이 몇,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컨볼루션 마스크가 얼마나 파라메타를 크게 윈도잉 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그거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픽셀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적용시키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파라미터가 쉐어링 되고 여기에 있는 특정 노드는 로컬하게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어떤 두 가지 개념이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해서 요 웨이트가 특정한 패턴을 가지면 우리는 이것이 어떠한 피처를 뽑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임의의 어떤 태스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웨이트들이 만들어져야지 그런 태스크를 수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반대의 개념으로 학습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습이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요 웨이트가 어떤 패턴이라서 바로 요 노드는 바로 그런 어떤 피처를 뽑으려고 학습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동일한 뉴럴 네트워크 학습처럼 초기에는 아주 랜덤하게 초기 값들을 쭉 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도록 그 일반적인 우리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라메타 쉐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컨볼루션에서 봤지만 이게 그 특정한 어떤 유닛에 적용시키는 그 컨볼루션 마스크가 지금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인데 그 웨이트가 각 노드마다 로컬 커넥티비티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같이 공유한다. 뭐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 바이올로지컬하게는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잘 피처들을 뽑더라. 그리고 쉐어링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뤄야 될 웨이트의 수도 엄청나게 파라메타 수도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특징들이 있다 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필터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학습을 해가지고 그것들의 조합으로 또 그 다음 레이어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피처들을 뽑은 후에 그 피처들이 또 조합해가지고 또 그 다음 피처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하이 레벨 레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이제 학습을 다 해가지고 특정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결과로 특정 레이어의 값을 보니까 요 레이어의 요 노드는 어떤 피처들을 주로 뽑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거꾸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풀링 그리고 섭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은 가우시안 피라미드에서 제일 밑에 있는 레이어에 가우시안 스무딩 하는 마스크를 우리가 적용시켜 가지고 결과를 내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스케일 스페이스의 그러한 영상이지만 그렇게 뽑아보면 바로 옆에 있는 값과 바로 옆에 있는 또 마스크를 적용시켜서 나온 결과와 이런 것들이 서로 계속 윈도우가 마스크의 컨볼루션의 마스크가 오버랩돼서 계속 값이 뽑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히 리던트한 정보들이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리던던트한 정보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섭샘플링 하더라도 원래 영상들에 대해서 복원이 되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 관점에서 보면 컨볼루션 해가지고 보면 이게 로우 패스 필터링인데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가지고 나온 어떤 그 영상에서의 그 프리퀀시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촘촘하게 샘플링 하지 않고 반만큼으로 이렇게 떨어뜨려도 샘플링 하더라도 원래 영상을 그대로 복원 가능하더라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적절하게 어떤 이 피처 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간 레이어의 그 히든 레이어의 모드 수 그걸 우리가 피처 맵이라고 본다면 바로 이런 어떤 그 피처 맵에 충분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섭 샘플링 하거나 혹은 다운 샘플링 해가지고 구하더라도 충분한
정보들이 들어있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샘플링 할 것인가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예를 들면 맥스 풀링 한다. 맥스 풀링 한다는 말은 여기에 있는 만약에 2x2의 필터를 쓰면서 맥스 풀링 한다. 그러면 요 2x2의 4개의 픽셀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이제 가져오는 게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트라이드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2x2에서 하나의 픽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또 2x2에 또 하나의 픽셀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역시 이것도 컨볼루션하고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레졸루션이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기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2x2에서 하고, 그 다음 픽셀을 하지 않고 두 픽셀 건너뛰어 가지고 또 2x2를 적용시킨다. 그래서 풀링도 동일하게 컨볼루션 레이하고 동일한데, 다만 웨이트가 없어요. 단지 여기서 뭐 최대로 큰 값을 구하거나, 아니면 이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가장 작은 값을 구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풀링 레이어는 컨볼루션 레이어하고 똑같은데, 다만 웨이트가 없다. 웨이트가 이미 만약에 맥스 풀링이다. 그러면 이미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값을 취할 것인지라고 하는 게 이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웨이트가 없이, 그러니까 학습할 파라미터가 없는 거죠. 그냥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맥스 풀링인데 커널 사이즈가 2x2고 스트라이드가 2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처음 레이어 1에서 어떤 피처를 뽑으면 그 피처들이 굉장히 다양한 피처들을 우리가 쭉 뽑아요. 이때 요 하나하나는 다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학습을 통해서 각 해당되는 필터마다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결과들을 다 모아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맥스 풀링을 하면 여기서 레졸루션을 떨어뜨리면서 가장 큰 값에 대한 것만 가지니까, 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지금 여기에 손바닥에 여러 가지 어떤 압점이 있겠죠. 그럼 이 압점을 가지고 아무데나 쿡 찌르면 아파 이렇게 내가 느낀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눌러가지고 아프다는 거나 여기서 눌러서 아프다는 거나, 어쨌든 우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클래시파이어는 어디에서 누르든 가장 강한 어떤 이 세기로 입력된 애들이 그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고 그 다음 넘어가서 내가 아프다, 누가 찔렀다 이렇게 이제 느낀다, 그죠? 이때는 어느 이 인풋에서부터 값이 왔든 상관없이 맥스만 취하면 된다, 그죠? 이거는 응용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그 인풋 레이어의 어떤 그 영역에서 가장 시그널 값이 큰 것을 대표치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 레이어로 넘기는 그런 게 맥스 풀링이 하는 역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드랍아웃과 맥스 풀링을 합치면 아까 봤던 그렇게 이제 스트라이드를 해가지고 섭샘플링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드랍아웃은 그것과 좀 개념이 달리 랜덤하게 그냥 어느 노드들 중에 몇 개의 노드들을 없애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일종의 레졸루션을 떨어뜨리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풀링 하는데 랜덤하게 여기 있는 4개 중에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값을 받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를 2로 해가지고 하면 이게 일종의 드랍아웃하고 비슷하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쭉 결과를 레이어를 높여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으면 얘가 굉장히 하이 레벨의 어떤 피처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CNN의 컴포넌트들을 보면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인풋 이미지에 컨볼루션 레이어가 항상 있겠죠.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니까 이게.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당연히 특정 레이어들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인풋 이미지에 어떤 특정한 윈도우만큼이 그 해당되는 아웃풋 노드의 하나의 픽셀에서 그 커널 사이즈만큼을 컨볼루션 해가지고 오게 되고, 그때 요 파라미터는 요 커널 사이즈가 하나의 파라미터 개수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인풋 이미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여러 개의 인풋 이미지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전체의 로스를 구하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배치 사이즈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전체 우리가 배치 프로세싱을 하면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 내야 되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미니 배치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 सब셋을 가지고 학습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의 그 배치 사이즈라고 하는 게 하나의 파라미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인풋에 배치 사이즈만큼 동시에 값이 들어왔다고 보고 그것이 한꺼번에 결과를 내니까 이 배치 사이즈만큼 이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여러 개의 커널들, 여러 개의 피처들을 쓰는 거죠.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는 만약에 이제 버티컬 엣지를 구하는 어떤 그런 컨볼루션의 결과고, 얘는 수평 엣지에 대한 결과고, 뭐 이렇게 그 각각 해당되는 것들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학습을 해가지고 얘가 알아서 그냥 특정한 피처에 대한 정보들만 주로 뽑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number of kernel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number of kernel만큼의 이 맵이 만들어질 거예요. 요 맵을 우리는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컨볼루션을 적용시켜 가지고 나온 어떤 결과가 다시 또 이미지처럼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퍼셉트론은 얘를 전부 1차원 벡터로 플래트닝 하니까 그 해당되는 이미지에서는 2차원의 어떤 영상이고, 그 영상에 바로 옆에 있는 픽셀, 주위에 있는 픽셀들 간의 어떤 관계가 뭔가 의미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퍼셉트론에서는 1차원으로 다 바꿔버리니까 그런 어떤 로컬한 어떤 정보들이 다 잃어버린다 그랬죠. 근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이걸 그대로 컨볼루션으로 적용시키니까 옆에 있는 픽셀들의 패턴들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의미의 결과를 얻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처리하는 데 특화된 그런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고 나면 많은 경우에는 풀링 레이어를 거쳐요. 그래서 풀링 레이어를 거치는 이유는 이게 파라미터가 너무 많으니까 이미지가 전혀 줄어들지 않으니까 어떤 컨볼루션을 적용시킨 후에 그 다음에 또 풀링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압축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나서 또 이 데이터에 대해서 또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용시키죠. 근데 이게 지금 그림이 약간 좀 너무 과장되어 있는데, 풀링 레이어를 거치고 나면 그 이미지 레졸루션보다 더 이렇게 커지지는 않아요. 그죠? 컨볼루션을 적용시키면. 그래서 더 작아져야 되는데, 어쨌든 얘는 지금 굉장히 큰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다시 또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용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의미의 또 결과들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여기에 개수들은 바로 커널의 개수, 피처들의 개수를 우리가 몇 개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것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또 풀링 레이어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의 어떤 과정을 거치면 굉장히 abstract된 어떤 하이 레벨의 레프레젠테이션의 피처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그 피처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퍼셉트론 하고 동일한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어떤 그런 레이어를 뭐 하나를 거칠 수도 있고 이것처럼 투 레이어를 거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리그레션의 어떤 값들이 나오도록 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여러 번 거치게 되면 결국 여기에 있는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나름의 그런 피처 정보들이 여기에 쌓이게 되고, 그 피처 정보들이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넘어가는 시점에 여기에 있는 로컬한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는
위치 정보가 사라지고 이것도 역시 플래팅된 1차원의 벡터 형태로 만들고 그것들이 이제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건너고 해서 요것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임의의 함수들을 우리는 다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만들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이렇게 해서 피처를 쭉 뽑은 후에 그 피처들의 어떤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아웃풋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컨볼루션 레이어만 조금 다 자세하게 보면 컨볼루션 레이어는 우리가 커널 사이즈 혹은 필터 사이즈라고 하는 게 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정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면 인풋에서 3x3이라고 하는 커널 사이즈의 영상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필터는 어차피 우리가 학습할 거니까 물론 여기서는 1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라면 이게 이제 소벨 오퍼레이터의 버티컬 엣지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 형태로 해서 이 값이 결과가 크면은 여기 있는 인풋이 이게 버티컬 엣지가 강하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처럼 우리가 이 필터는 어차피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터를 적용시킨 후에 결과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아웃풋은 이 인풋의 이 영역과 이 필터를 컨볼루션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하나의 필터를 이 한 영역에다가 적용시키고 그 다음 얼마만큼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또 적용시킬 것인가 그게 우리가 스트라이드라고 했어요. 스트라이드 S가 1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볼루션을 쭉 옆으로 가면서 픽셀 한 픽셀씩 이동하면서 계속 적용시키는 것이 되고 스트라이드가 2다. 그러면 이제 적용시키고 그 다음 한 픽셀 건너뛰고 그 다음 픽셀에 또 적용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스트라이드가 1이 아니고 1보다 더 크면은 결국 이게 섭샘플링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비슷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패딩이라는 것이 있는데 패딩은 우리가 이제 인풋 영상의 주위에 어떤 추가적인 픽셀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것에 대한 레졸루션을 우리가 필터를 컨볼루션 적용시키더라도 아웃풋의 결과가 레졸루션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 패딩을 요 필터 사이즈가 3x3이면 일반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1 빼고 센터 중간에 있는 거를 빼고 그러면 그 다음에 2죠. 3이니까 1 빼면 2죠. 2를 2로 나누면 왜냐하면 이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있으니까 그러면 한 픽셀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패딩을 P를 1로 하면 P를 1로 하고 스트라이드를 1로 하면 이 필터를 거친 후에 3x3 필터를 거친 후에 결과는 인풋 이미지하고 레졸루션이 똑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레졸루션을 좁혀가지고 쓸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필터 혹은 커널 사이즈.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높이와 위스의 하이트과 위스의 커널 사이즈를 그냥 일반화 시켰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필터가 스퀘어된 형태가 돼서 이 KH와 KW는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값이에요. 그래서 F가 3이고 스트라이드가 1이고 패딩이 0이고 요 세 개의 파라미터는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죠. 우리가 이제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설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딩은 이 이미지의 바운더리 부분에 익스트라 픽셀들을 추가해 가지고 이 코너 부분에 있는 피처들도 뽑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패딩이고 스트라이드는 이 커널을 컨볼루션을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각 슬라이드마다 얼마만큼 건너뛰는가에 대한 것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필터를 하나만 적용시키면 여기서 만약에 인풋이 RGB 해가지고 3개의 채널로 되어 있고 인풋이 6x6이라고 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필터는
각 해당되는 요 채널마다 다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요 필터의 크기가 요 필터 사이즈 3x3에 여기 있는 3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 이미지의 채널 개수하고 사실 동일하게 맞춰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걸 그대로 적용시켜 가지고 하나의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2차원 같지만 인풋의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1 이상이면 이게 1 이상의 동일한 채널의 개수만큼 필터가 만들어져서 여기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하는 이 파라메타를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4x4의 영상이 나오죠. 이 4x4는 여기서 패딩을 하나도 하지 않고 스트라이드를 1로 해가지고 적용시키면 이게 이제 3x3이라고 하는 것에서 3x3이라는 것에서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 옆으로 이동하면서 또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니까 이게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항상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원래 이게 화이트와 위스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좀 쉬운데 동일하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커널의 사이즈 만큼을 빼고 그 다음에 패딩 곱하기 2만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스트라이드로 나눈 거에다가 더하기 1 하면 항상 이 아웃풋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따져보면 한 번 정도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4x4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그러고 그 액티베이션 맵이 우리가 필터를 몇 개를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아웃풋의 채널은 필터 개수다. 필터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 인풋 이미지의 채널 개수는 필터의 채널 개수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 요 관계를 여러분이 잘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32x32에 3개의 채널로 되어 있는 인풋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시킨다 하면 요 3이라고 하는 채널만큼 똑같은 필터에 3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이때 우리가 5x5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필터 사이즈가 5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우리가 정한 거죠. 자, 그래서 요 3과 3이 사실 항상 같아야 된다. 물론 이제 나중에 되면 이걸 달리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같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해서 3 곱하기 32x32의 이미지에 3 곱하기 5x5의 필터를 적용시키면 그 하나의 영역에 하나의 값이 나오죠. 근데 이 하나의 값이 우리는 앞에서 봤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처럼 요 웨이트 W에다가 인풋 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값을 적용시킨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 그죠? 이 말은 인풋 X에 요 웨이트라고 하는 요 W도 어차피 2차원 이미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이미지하고 매핑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똑같은가. 이 값이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 한 거기 때문에 값이 동일한 모양이면 가장 값이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벡터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5x5니까 25 디멘전에 어떤 벡터가 있죠. 인풋도 벡터가 있고 요 필터도 벡터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 한 거니까 얘가 같은 방향으로 일치되어 있으면 가장 값이 클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바이어스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값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하나마다 값이 있으니까 그 값이 처음 픽셀부터 쭉 옆으로 스캔해 가면서 값들이 만들어지니까 만약 패딩이 없으면 1 곱하기 28 곱하기 28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이 만들어진다. 컨볼루션 레이어에 한번 거치면 자, 그래서 만약에 또 새로운 어떤 필터가 있다면 또 그 새로운 필터에 대해서 또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또 그 다음 또 액티베이션 맵이 만들어져서 여러 개의 액티베이션 맵은 결국 필터의 개수를 몇 개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계속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6개의 필터를 썼다면 그러면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6 곱하기 여기 이제 필터의 개수고 그 다음에 3은 인풋의 채널 개수 3, 그 다음에 필터의 사이즈 5x5 해서 6 곱하기 3 곱하기 5x5의 그런 어떤
이 필터가 있고, 요것을 적용시켜가지고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바이어스라고 하는 값들이 항상 하나씩 더 끼어 있는데, 그래서 나오는 어떤 결과가 6개의 액티베이션 맵인데 레졸루션이 1 곱하기 28/28 이렇게 돼서 하나의 어떤 이게 채널이 6개인 그러한 어떤 이미지라고 해석하고 그 다음 레이어로 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6디멘션의 바이어스 벡터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은 하나의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만약에 하나의 영상이 아니고 배치 사이즈가 만약에 2라면 할 때는 2개의 인풋 트레이닝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결과를 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로스를 구하고 그 로스를 가지고 백 프로파게이션 하면서 학습할 거니까, 이게 이제 배치가 2라면 이게 아웃풋이 2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치 사이즈만큼 적용시켜 가지고 그만큼 결과가 나오니까 한꺼번에 처리해야 될 것이 이게 다 한꺼번에 다 처리하려면 메모리에 다 있어야 되니까 GPU의 이 램의 크기가 실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치의 개수가 n개라면 그 n개만큼이 이 아웃풋의 배치로 나오게 된다. 이게 컨볼루션 레이 하나가 했을 때에, 근데 이게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는 굉장히 요 하나하나가 다 노드니까 굉장히 레졸루션이 조금만 커도 여기는 웨이트가 많을 텐데,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이 커널을 그대로 쉐어링 하니까 요것만 학습을 하면 돼서 큰 부담이 없겠다. 그죠?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 비해서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의 첫 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맵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필터가 아니고 액티베이션 맵을 보니까 요런 형태로 이렇게 이게 액티베이션 맵 웨이트인가? 그러니까 각 해당되는 그 노드마다 이런 형태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얘는 지금 이제 웨이트 같아요. 필터가 첫 번째 필터는 이런 피처들만 주로 뽑고, 두 번째 필터는 이런 피처들만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 해당되는 필터를 적용시켰을 때 어떤 피처들이 주로 뽑혀가지고 액티베이션 맵에서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각 레이어마다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의 결과를 보면 웨이트를 볼 수도 있고 액티베이션 맵을 볼 수도 있고, 그것의 결과들이 어떠한 피처들을 특징적으로 뽑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컨볼루션 하는데 스트라이드 컨볼루션 해서 우리가 스트라이드가 1이 아니고 이제 1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그리고 만약에 인풋이 7/7이고 필터가 3/3이면 한번 적용시키면 하나의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2니까 여기서 하나 둘 점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적용시키죠. 이거는 이제 3/3의 필터 사이즈에서 스트라이드가 2니까 약간 하나는 또 오버랩돼서 또 적용이 될 거예요. 이 역시도 하이퍼 파라메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주어진 인풋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이 스트라이드를 1로 하는 게 더 좋은지 2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최종적인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면 좋겠죠. 스트라이드가 크다면 빠르게 그 다음 결과의 레졸루션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 컴퓨테이션은 빠를 것이고, 대신에 이제 정보는 이만큼 덤성성성 뛰면서 컨볼루션 했을 거니까 중간에 정보의 로스는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자, 그래서 스트레이트가 2고 인풋이 7/7이고 필터가 3/3이면 방금 봤던 것처럼 아웃풋은 한번 가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스퀘어라면 3/3의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풋이 W고 필터가 사이즈가 K고 패딩이 P고 스트라이드가 S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보면 나름의 이제 결과가 W 빼기 K 플러스 2P에 나누기 S 플러스 이렇게 아웃풋이 항상 딱 고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때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설계를 할 때는 얘가 정수가 되도록 딱 맞춰줘야지 우리가 이제 인풋 이미지에서 아웃풋이 딱 정확하게 그 레졸루션으로 딱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그러면 뭐 이게 뭐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설계를 할 때는 요 값들이 항상 정수가 되도록 딱 맞아 떨어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면은 아웃풋이 항상 이제 정수계만큼으로 만들어지겠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퍼셉트론 레이어에서도 여러 개의 레이어를 겹쳐가지고 좀 더 복잡한 피처들을 뽑도록 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이제 퍼셉트론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했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엑소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어떤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투 레이어 퍼셉트론으로 했잖아요. 자,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에 한 번 거치고 나면 우리가 아주 로 레벨의 피치들만 뽑지만 그걸 또 그 다음 레이어에 가서 좀 더 복잡한 각각의 어떤 피처의 결과들을 가지고 합쳐서 또 좀 더 복잡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과정을 하려면 이렇게 여러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스택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인풋 이미지에서 컨볼루션 적용시키고 또 인풋 이미지에서 또 컨볼루션 적용시켜서 나온 결과를 또 컨볼루션 시키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용시키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적용시키면 그럼 결과는 이 여러 개의 컨볼루션을 적용시킨 거는 합쳐가지고 하나의 컨볼루션을 적용시킨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자,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도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여러 개의 멀티플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용시키면 그냥 그 리니어하기 때문에 하나의 컨볼루션을 적용시킨 거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X에다가 W1이라고 하는 컨볼루션을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W2를 적용시키 가지고 나온 결과가 있다면 얘는 W2와 W1을 먼저 컨볼루션 해가지고 하나의 컨볼루션 마스크를 X에 적용시키는 거하고 똑같다 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디퍼런셜도 마찬가지고 이 컨볼루션의 컨볼루션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조합 법칙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막상 이제 컨볼루션을 여러 개를 적용시켜 가지고 복잡한 정보를 우리가 뽑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그대로 붙이면 하나 적용시킨 거와 똑같은 수학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무조건 넣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는다는 말은 난리니어티가 들어가서 그래서 얘가 나온 결과들은 이걸 우리가 하나의 끝이 아닌 분리된 형태의 여러 개의 레이어를 거친 효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여기 항상 넣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렐루를 썼고 뭐 여러 가지 액티베이션 펑션들도 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하이퍼 파라메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함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풀링 레이어가 있는데 풀링 레이어는 우리가 요 하나에 대해서 만약 224x 224라면 이거 우리가 다운 샘플링 해가지고 2x2가 하나의 픽셀이 되도록 이렇게 다운 샘플링 해가지고 나온다면 이때 우리가 다운 샘플링 할 때 맥스 값 쓰면 맥스 풀링이고 평균을 구하면 에버리지 풀링이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풀링 레이어를 설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 나온 결과가 우리가 이제 풀링 레이어의 결과인데 이때 우리가 하이퍼 파라메터는 커널 사이즈 우리가 여기서는 2x2를 하나의 픽셀로 만들었으니까 커널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여기서는 2x2에 스트라이드가 2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풀링 펑션 아까 이게 맥스 풀링 할 거냐 아니면 에버리지 풀링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풀링 펑션 이런 어떤 세 가지가 하이퍼 파라메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풀링 레이어를 적절하게 설계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풀링 레이어의 풀링 펑션은 첫 번째가 맥스 풀링. 그래서 맥스 풀링은 여기에 풀링 사이즈만큼에 대해서 가장 값이 큰 맥스 값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맥스 풀링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우리가 이제 신경계에서 어떤 인풋의 시그널 중에 가장 자극이 큰 애가 그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도록 하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어떤 특징, 우리가 그 피처를 디텍션 했다면 그 전 레이어에서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서 그 다음 레이어로 넘기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컬 트랜슬레이션의 인베리언트다는 말은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맥스에서 여기서 맥스를 구해서 요 값이 들어왔던 동일한 맥스 값이 옆에 있는 픽셀에서 와서 들어왔던 요 4개 중에 어디에 들어오더라도 동일한 아웃풋이 나오죠. 그 말은 거꾸로 가보면 여기에 있는 그전에 인풋 이미지에서 요 것을 구할 때 거기에 있었던 바로 옆에 있었던 상관없죠. 엣지를 만약에 구한다면 이 피처가 컨볼루션 레이어에서의 마스크가 엣지를 구한다면 그 엣지의 위치가 이렇게 로컬하게 약간의 어떤 이동이 있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앞에 맥스 풀링이 있다면. 그래서 실제 어떤 로컬한 트랜슬레이션에 무관하게 결과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이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풀링 레이어가 들어있다면 그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떤 그 영상 처리를 할 때 어떤 패턴이 있을 때 그 패턴이 약간만 이동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전체 벡터는 엄청나게 다른 벡터예요. 그런데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 풀링 레이어가 들어가니까 약간 이동되어 있어도 약간 옆에 있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 풀링이 있는데, 에버리지 풀링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영상 전체에 대해서 평균을 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피처 결과가 있으면 그 퓨처 맵을 말 그대로 그냥 다운 샘플링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나온 어떤 시그널들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서 이제 다시 값을 구하는 그런 형태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맥스 풀링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풀링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인풋 피처 맵이 이런 형태의 모양이 있고 이런 형태의 모양이 있을 때 맥스 풀링을 하고 나면 어차피 이 흰 라인에 해당되는 애가 그대로 전달되니까 이 흰 라인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얘가 값이 다운 샘플링이 되면 액티베이션 맵은 이거보다 반으로 줄어들면서 이것에 대한 엣지 정보가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에버리지 풀링을 하면 그냥 평균을 내니까 0이라는 값과 1이라는 값들이 평균 내가지고 이것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만약에 반대로 어떤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있다면 얘가 이제 1이라고 하는 값들이 있고 여기는 255예요. 255라는 값이 있고 여기에 0이라는 값들이 있어서 요 0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의 피처라고 보면 이 맥스 풀링을 하고 나면 여기 옆에 있는 애가 값이 워낙 크니까 그냥 다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형태가 있겠죠. 이게 비슷한 게 그거죠. 여러분이 이제 주사 맞을 때 엉덩이를 탁 살짝 때리는 것은 엉덩이를 자극시키는 어떤 그 자극이 더 큰 거죠. 그리고 거기에 때렸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뇌에 전달이 되면서 그 주사에 해당되는 자극은 이게 맥스 풀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묻혀져 가지고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게 정보가 로스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우리가 에버리지 풀링을 하면 그런 형태의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정보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는 에버리지 풀링이 더 작동이 잘 되는 그 피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맥스 풀링을 쓸 건지 에버리지 풀링을 쓸 건지 그런 것들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풀링 기법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어떤 피처들에 대해서 잘 만들기 위해서는 뭐 맥스 풀링이나 에버리지 풀링이 아니고 이것처럼 믹스드 풀링이라고 해가지고 맥스 풀링과 에버리지 풀링을 적절하게 웨이팅을 줘가지고 합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미지 피처맵 전체에 대해서 가장 모든 걸 다 평균 내는 값들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이 붙는 것은 로컬하게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피처맵 전체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값을 만들고, 우리가 이제 갭이라 그래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 글씨 레졸루션이 얼만큼 되느냐 상관없이 항상 그것에 대한 채널만큼에 해당되는 1바이 1바이 채널 개수만큼의 그러한 어떤 값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여기에 뭐 디퍼런스를 구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이거에다가 또 얘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 추가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 방법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풀링 레이어를 설계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피처들에 대해서 잘 피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의 풀링 레이어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항상 마지막 부분에는 있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면서 그것이 앱스트랙트화된 어떤 피처 벡터 형태로 표현이 되면 그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도 하고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제일 마지막에 작동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W에다가 X 인풋 이미지를 다 넣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일 마지막에 컨볼루션 레이어의 마지막 레이어에 그것이 32 x 32 x 3이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맵이 있다면 이거를 하나의 어떤 그 플래튼드 벡터로 만들어서 1차원 벡터로 3072 x 1이라고 하는 벡터가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숫자 인식기다. 그래서 0부터 9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 10 곱하기 3072 해서 웨이트를 증식시켜서 아웃풋이 10개의 노드가 되어 있는 아웃풋을 만들고, 이때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클래스가 1이 되도록 원핫 인코딩을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얘가 10개 중에 하나를 찾는 그런 클래시파이어로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거꾸로 여기서 로스를 구한 후에 그 로스를 가지고 W를 계속 트레이닝 하면서, 그때 이 X라고 하는 값은 이미 인풋 트레이닝 데이터에 의해서 X가 결정이 난 상태에서 이 W가 업데이트 되고, 또 그 다음 레이어 가면서 또 컨볼루션 레이어 또 업데이트 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쭉 업데이트 되고, 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학습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것에 대해 하나의 값이 1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물론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쭉 거치면서 나온 어떤 인풋이 아웃풋이 특정한 요 웨이트하고 잘 일치가 되면 요 값이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쭉 계속 트레이닝 해가지고 동일한 어떤 0이라고 하는 인풋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는 동일한 형태의 벡터로 매핑이 되도록 하고, 동일한 X로 매핑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동일한 W 벡터하고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 값보다 크도록, 스레이숄드 값보다 크도록 해가지고 값이 1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도록 계속 학습을 하게 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개념은 끝이에요. 근데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상상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딥러닝 기법에 다 이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인데,
약간씩 이제 모양을 달리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응용에서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receptive field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receptive fiel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풋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커널 사이즈만큼 뭐 k by k의 어떤 것에 의해서 그 다음 픽셀이 만들어지고, 또 k by k에서 그 다음 픽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웃풋이 있다면 요 아웃풋에 요 특정 하나의 노드가 나오는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앞에 있는 커널 사이즈만큼 을 적용시킬 것이고, 요 커널 사이즈의 가장 극단에 있는 요 두 점은 여기서부터 왔을 것이고, 또 여기는 또 여기서 왔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 요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이만큼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여기에 있는 인풋 이미지의 전체를 다 고려돼 가지고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요 패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정한 어떤 피처들이 모아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도록 한다면, 결국 요 노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풋의 어디까지 범위가 요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하는 영역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receptive field라고 해요. 그래서 그 receptive field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응용에 따라서 뭐 다를 텐데, 결국은 요 커널 사이즈를 엄청나게 키우면, 그냥 이론적으로 엄청나게 키우면, 그러면 그냥 퍼셉트론하고 똑같죠. 그죠? 그냥 모든 게하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로컬이라고 하는 정보와 파라메타를 쉐어링 한다는 그 어떤 컨볼루션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그대로 세우려면 요 로컬리티를 최대한 좁히고 대신에 레이어를 여러 개를 두면 동일한 리셉티브 필드만큼의 커버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아웃풋의 하나의 노드가 이미지 전체 영역을 리셉티브 필드로 커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커널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지만, 커널 사이즈가 작더라도 레이어를 여러 개를 두면 다 커버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레이어를 많이 키우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리셉티브 필드도 커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피처도 좀 더 하이 레벨의 피처들, 그러니까 로 레벨의 간단한 피처들이 또 모여서 또 복잡한 피처를 만들고, 또 그것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복잡한 피처를 만들어서 계속 어떤 피처의 그 레벨을 좀 더 하이 레벨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거죠. 대신에 그러면 이 레이어는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 이미지 사이즈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학습해야 될 것도 훨씬 더 많고, 또 아웃풋도 다하게 얘도 이 전체를 다 커버하고 얘도 다 전체를 커버하고, 이렇게 되면 리던트한 정보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중간에 레이어가 여러 개 있다면 그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중간에 우리가 풀링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다운 샘플링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보들이 계속 이렇게 압축되도록 그렇게 이제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 어떤 어플리케이션 중에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것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예요. 요 픽셀에 있는 요 픽셀이 자동차에 해당되는 픽셀이다. 아, 여기는 이 도로에 해당되는 거다. 요거는 뭐 이게 횡단보도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의미적인 정보들을 클래시파이 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요 픽셀 한 픽셀만 보고 여기 빨간색이네? 그럼 빨간색은 자동차,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로컬한 정보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주위의 정보, 또 더 넓은 정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최소한 얘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려면, 물론 부분만 보고도 자동차라는 걸 알겠지만
어쨌든 이 자동차만큼이 커버되도록 하는 영역을 보고 얘는 자동차의 요 부분이야 이렇게 이제 해야 되니까 요것에 대한 리셉티브 필드가 대략 어느 정도 되려면 레이어가 얼만큼 돼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설계를 해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실제 사람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요소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그렇게만 본다는 거는 왜 장님이 뭐 고양이 코끼리 뭐 만진다 그처럼 로컬한 정보만 봐서는 사람도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리셉티브 필드가 어느 정도 영역이 커야지 그것들을 수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디시전을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압축해서 이제 설명을 쭉 했는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로컬 커넥티비티가 있다. 이게 사실 엄청나게 강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퍼셉트론이 가지고 있는 풀리 커넥트 레이어의 어떤 것에서 이런 로컬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것 때문에 파라메타도 엄청나게 줄이고 그러면서 학습도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되도록 하면서 우리가 또 컨볼루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피처를 뽑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라메타 쉐어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고 원래 이제 컨볼루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특정 매스크를 영상의 어딘가에 적용시켜더라도 동일한 어떤 결과를 얻죠. 그래서 실제 오브젝트가 이미지에 밑에 있던 위에 있던 이런 어떤 트랜슬레이션에 인베런트하게 항상 그 이미지의 특정한 피처들이 거기에 있다면 그 위치에 우리가 컨볼루션의 결과가 항상 동일하게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하는 이제 트랜슬레이션 인베런트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라메타 쉐어링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로컬 커넥티비티면서 파라메타 쉐어링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들의 액티베이션 맵을 계속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운 샘플링이 된다. 그래서 이 개념이 그대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우리 다음 시간에 특정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각 해당되는 레이어에 우리 지난 시간에 콜랩에서 봤던 것처럼 뭐 텐서플로어라든지 다른 어떤 이미 어떤 뉴럴 네트워크 패키지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아주 쉽게 설계를 할 수 있고 이미 나와 있는 이미의 어떤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만 바꿔가면서 레이어도 여러분이 정하고 또 가끔마다 그 하이퍼 파라미터의 필터 사이즈도 어떻게 정하고 뭐 풀링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 조합을 쫙쫙쫙 해서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를 쫙 넣어가지고 학습을 쫙 해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더라. 그러면서 이걸 이제 막 바꿔갈 수 있겠죠. 지금은 이런 그 중간에 있는 이런 그 아키텍처도 굉장히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자체도 학습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는 네트워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막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는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막 해보니까 갑자기 계속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그럼 왜 이런 형태의 모양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이런 모양은 왜 나오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나름대로 각각의 레이어가 요런 형태의 모양일 때는 얘가 어떤 역할을 주로 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이제 연구가 되고 계속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뭐 전체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했는데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자,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